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꿈도 희망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냥 등 떠밀려서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가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갖고 또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가 저의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큰 문제예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이 교육관이 잘못되어 있다. 내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꼭 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미술을 그려야 되겠다. 나는 운동선수가 돼야 되겠다.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아주 분명해가 부모가 말려도 나는 그거 하겠다. 이런 아이는 10명 중에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명자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렇게 엄마가 시장통에서 하니까 애가 무슨 장난하고 놀았다? 장사 흉내내고 놀았다 그러잖아. 그죠? 엄마가 서당 옆에 가서 사니까 공부 흉내내고 살았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것은 분위기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존재예요. 근데 오히려 10명 중에 1명이나 이런 애들이 난 꼭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0년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나는 꼭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음악회가 못 먹고 산다고, 체육을 하고 싶은데 체육회에서는 못 먹고 산다고, 미술 그리고 싶은데 미술회가 못 먹고 산다고, 뭐가 되고 싶은데 거기에서 못 먹고 산다고 야단을 쳐가 난리를 피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전공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 지금 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래 자기가 꼭 원하면 그걸 막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냥 원하는 거 하도록 해줘라. 이게 이제 첫 번째에서 조금 발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꼭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먹고 사니까 그거 막지 말고 그렇게 원하면 하도록 해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발전했다 변형이 돼가 지 꿈이 있어야 돼. 네가 뭘 하는지를 알아.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10명 중에 1명을 위해서 나온 얘기가 10명에게 다 적용해가 지금 8명이 어떻게 됐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꿈이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돼가 애들이, 그게 이제 고민이 돼가 맨날 물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런 얘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자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들을 지금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선생님이 규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놓아야 아이들이 지금 힘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좋아한다 하면 그 좋아하는 것도 뭐다? 인정해주고, 나는 특정한 거 좋아하지 않는다, 특정한 거 좋아하는 거 없다 이러면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거 좋아해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난 라면 먹겠어요. 이건 라면 안 끓여주면 난리가 나지만, 라면 먹을래? 그러니까 전 뭐 아무거나 주세요. 니 뭐 먹고 싶니? 전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어. 이게 문제야? 아무거나 주면 되지 그러면. 그래서 이건 아무 문제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이제 부형들의 문제. 부형들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모가 강제로, 부모는 강제로 공부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억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데 거기 뭐 자발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그냥 할 뿐이지.
근데 너 왜 공부하니? 뭐 되고 싶니? 이러니까 애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지금 간절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놀고 싶은 거.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은 거. 컴퓨터 게임 많이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것도 아이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어릴 때, 고만한 나이 때, 저는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몰랐는데 중학교로 도시로 나가보니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뭘 많이 본다? 만화 가게 가서 붙어서 하는 애들이 있고 집에 만화를 한 짐씩 갖다 놓고 왔대요. 빌려다 보고. 그래서 부모님이 만화책을 불사르고 만화방에 가 있는 애 맥살을 잡고 끌고 오고 이랬어요. 그 인간들 다 잘 살아요 지금. 두 번째, TV가 나오면서 어때요? 애들이 맨날 그 TV 밑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눈 나빠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를 피워가 성난 아버지가 TV를 어때요? 그냥 집 밖으로 창문 열고 집어 던지고 난리를 피웠죠. 그럼 세 번째가 컴퓨터 나와가지고 어때요? 이 컴퓨터 애들이 붙어가 또 컴퓨터 떼가지고 집어 던지고 난리를 피웠죠. 요즘은 이제 뭐다? 스마트폰. 그러면 거기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요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아이들은 더한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란 건 뭐든지 그렇게 재밌는 걸 찾아요.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른은 재미는 있지만 이익이 안 된다 하면 바꿀 줄 아는데 아이는 이익되고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삶을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무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게임하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 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아이들의 성질이다. 다만 그러나 그 나이 때 너무 좋은 것만 하게 되면 지금은 좋지만 미래 배울 나이에 못 배우고 하면 손해가 되니 이거 좋지만은 그러니까 음식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 라면이 먹고 싶다 하지만 그게 뭐다 너무 그것만 시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많이 먹으면 뭐 한다 건강에 안 좋다 편식이 건강에 안 좋잖아 그죠 그것처럼 게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너가 해야 할 다른 일을 미래를 위한 다른 일을 못하니까 니한테 미래에 손해거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조금 딴 것도 좀 해라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게 무슨 나쁜 짓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리고 뭘 자꾸 꿈을 가져라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라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들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소리는 하지 마 그런 걸 나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네 하고 싶은 거를 잘 찾아서 해라 난 뭐가 재밌어요 그러면 그게 부도덕하거나 불법적 행위가 아니면 그래 한번 해봐라 저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그 좋은 거야 네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 돼 난 뭐가 싫어요 그러면 그게 특별히 나쁜 거 하면 그래 안 해도 돼 그러나 그래도 그건 해야 돼 뭐가 좋아요 그러나 그건 네한테 나빠 그럼 그건 안 해야 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아이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가서야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과학에 내 적성이 맞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자라가면서 바뀌고 그러거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또 못했어요 난 스님 되고 싶은 생각 진짜 없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너무 어릴 때 뭘 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보형들이 애들을 누가 골프 쳐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면 애를 어릴 때부터 골프채를 두들겨 패가면서 골프 시키고 뭐 스케이트가 누가 하나 했다 뭐 보형들이 애 또 다 스케이트 시키고 야구회가 했다면 애 또 야구 시키고 피아노회가 뭐 또 누가 유명해졌다면 또 전부 피아노 시키고 바이올린 시키고 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많이 놀아야 돼요 충분히 놀고 그러나 너무 놀기만 하면 안 되니까 공부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아이의 미래에 좋다 지금 엄청난 지식을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만은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구실을 못해요 40, 50이 돼도 부모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학교에서도 그 뭐 부모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많이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적절하게 하면 돼. 크게 남 때리거나 죽이는 거 안 된다. 뺏거나 훔치는 거 안 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면 안 된다. 욕설하고 사기치면 안 된다. 딴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이 정도만 말뚝 박아놓고 나머지는 막 적절하게 놀도록 내버려 두세요. 수업 시간에 졸면 담요 덮어주고. 아시겠어요? 떠들면 이거 남한테 피해가 되니까 다 이러고, 그래도 안 되면 학교 밖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단 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다른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너무 자기가 어떻게 잘해보겠다 하면 자기 선생하기 너무 힘들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밥값만 하면 돼. 아시겠어요? 즉 월급값만, 농땡이 치면 그냥 교사로서의 월급에 걸맞는 건 해야 돼. 그것도 안 하면 자기 빚지니까. 그렇다고 너무 하겠다. 옛날에 아이들이 막 버려져 있을 때는 선생이 그 아이를 엄마 대신 보살피기도 하고 이랬지만 요즘은 다 과잉 보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이 너무 안 설쳐도 돼요. 또 선생 설친다고 말도 안 듣고 조금 바로잡아 주려면 또 부영이 와서 난리를 피우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 없는 고아들이나 엄마가 포기한 교화소에 있는 애들은 좀 체계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요. 근데 이 엄마들 때문에 교육이 불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그 엄마들이 그 한 해 지혜 하나를 못 다스려가 난리 피우는 애를 한 반에 30명을 모아놨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대강 하세요. 막. 스님 이런 얘기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날릴지 몰라도 이렇게 대강 하겠다고 마음을 내면 자기가 선생하기가 좀 가벼울까 무거울까? 가벼울 것 가벼우면 얼굴이 밝아질까 안 밝아질까? 같아요. 밝아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좋은 선생으로 봐요. 선생이 밝아져야 돼. 엄마가 삶이 행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의 삶이 가볍게 행복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 아들 가르치다가 맨날 인상 쓰고 있고 애들이 못한다고 불만 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신경질 내고 이러면 부형도 그러면 아이들이 왜곡되고 성격이, 선생도 그러면 아이들이 안 좋아요. 선생을 좋아해야 되는데 선생을 무서워하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다가 나쁜 선생이 되기가 쉬워. 스님 말 듣고 가볍게 이렇게 즐겁게 너무 의무감을 많이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